안녕하세요. 저는 미래파인반 고등부 수학 강사 방재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효성고등학교 공통수학 1학기 기말고사 기출 분석을 진행할 건데요. 그래서 기말고사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이제 시험 대비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얘기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학기인 2학기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말고사 난이도 및 시험 특징인데요. 이번 기말고사 난이도는 위례 지역에서 중상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효성고등학교 문제 자체가 조금 위례 지역 고등학교보다는 조금 어려운 편이고요. 그리고 학교가 교과서에서 변형돼서 출제하는 문제의 비중은 굉장히 낮고요. 학교 부교재인 올림포스 기출,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기출 변형 문제들을 주 소스로 사용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때는 올림포스 기출 문제에서 그냥 숫자만 바꿔서 70%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번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올림포스 기출 문제에 어려웠던 문제들을 꽉꽉 중반부터 채워 담았고, 그다음에 구조적 변형이 좀 일어나서 공부를 조금 얕게 하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눈치를 채기 힘들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변별력 문제로 좀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좀 심도 학습이 진행되지 않았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난이도가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출제 비중 및 특징입니다. 효성고등학교는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행렬까지 출제가 됐는데요.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6문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4문항, 경우에서에서 5개, 행렬에서 7개, 총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좀 행렬에서 비중이 높았죠. 그래서 좀 요 문제도 한번 뒤에 가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등급컷 및 성적 분포입니다. 이번에 효성고등학교 1등급 컷으로는 88에서 90점이 예상이 되는데요. 좀 어려웠던 시험임에도 1등급 컷이 조금 높게 예상이 되는 이유는 효성고등학교 자체가 이제 학생 수가 적어서 내신 등급을 따기가 좀 어려운 학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타 학교보다 그래도 조금 잘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2등급 커트는 75에서 77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자, 주요 문항입니다. 12번이에요. 이 12번은 올림포스 기출 고난도 단원에 있던 문제인데요. 요거는 이따 저랑 자세하게 또 다뤄보긴 할 거지만 이 문제는 처음에 좀 공부를 얕게 한 친구들은 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뇌정지가 올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요것도 이따 저랑 한번 풀면서 같이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요 문항은 19번입니다. 이 19번 학생들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경우의 수의 문제죠. 자기가 경우를 어떻게 나눴냐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기도 하고 단순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이제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계산하는 방법을 잘 사용하는 건데 이것도 저랑 이제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성고 기말고사 12번입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만족할 때 이 m제곱 더하기 n제곱의 값이 얼마냐라고 묻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형태를 보니까 여기 어때요? 여기 2차 함수죠. 그리고 여기도 2차 함수고 얘는 1차 함수네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뭔가 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라 m제곱 더하기 n제곱의 값이 딱 떨어진다라는 것은 자, 한번 상상해볼까요, 대충? 생각을 해보면, 요거 하나는 아래로 볼록, 하나는 위로 볼록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요거,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요 사이에 1차 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딱 보니까 뭔가 접할 때라는 느낌이 딱 들어야 돼요, 그죠? 아, 그러면 얘가 접할 때가 되지 않으면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이게 딱 하나로 특정이 안 될 거란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저 2차 함수의 관계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다 주어졌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랑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 이 두 개를 한번 연립해 볼게요. 혹시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다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를 계산해 보면 얘가 2x제곱 그죠? 마이너스 8x 그리고 플러스 8 보니까 어때요? 2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 즉 이 두 2차 함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 우리 생각했던 느낌 그대로 가네요. 그죠? 자, 그러면 그림 대충 한번 그려봅시다. 얘는 축이 2분의 5고 그 다음에 얘는 축이 2분의 3이니까 얘가 축이 더 왼쪽에 있죠? 그죠? 왼쪽에 있는 게 아래로 볼록 그죠? 그리고 얘가 오른쪽에 있는 게 위로 볼록
자, 근데 얘는 어떻게? 한 점에서 이렇게 접하고 있게 그려져야겠죠. 그죠? 그림이 조금 안 예쁘니까 다시. 자, 그래서 여기 접하는 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둘이 접하고 있는 건데, 자, 얘가 x가 2일 때 접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 얼마? x가 2구나.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요 사이에 낑겨 있는 게 1차 함수니까 1차 함수가 우리 지금 여기 지나야 돼요. 여기. 그죠? 이렇게 지나야 돼요. 그럼 여기가 y는 mx 플러스 n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아래로 블록인 걸로 갈까요? 우리? 얘로 갈까요? 얘로? 자, 그러면은 얘와 얘가 어때야 돼요? 또 얘랑 얘도 접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연립해 볼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은 그죠? mx 플러스 n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자, 얘도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m 플러스 3 x 그 다음에 플러스 6 마이너스 n은 제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어떻게 생겨야 돼요? x는 2에서 접점을 가져야 되니까 얘는 x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 형태로 정리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m이 얼마여야 되고, 그러면 m이 1이어야 하고요. 여기가 4가 나와야 되잖아요. 4가. 그죠? 그러면은 n은 2가 돼야겠죠. 그지? 그래서 m제곱 더하기 n제곱을 계산해보면 정답이 5임을 알 수 있어요. 자,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느 학교 동아리 1학년 부원은 남학생 3명. 자, 여기 동그라미 칠까요? 남학생 3명. 그 다음에 여학생 몇 명? 7명이다. 그리고 요 총 10명의 동아리원이 단체 사진을 찍는데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서 단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자리 배치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 문제네요. 그럼 조건부터 빠르게 살펴볼까요? 자, 두 줄로 쓰는데 앞줄에 6명, 뒷줄에 4명 이렇게 쓴대요. 그리고 나 조건 보면 각 줄에 적어도 한 명의 남학생이 서야 되고, 그러면 각 줄의 남학생은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한번 좀 살펴보면 우리 줄이 2개잖아요. 앞줄에 6명, 그 다음에 뒷줄에 4명 이렇게 쓸 건데, 자, 보면 남학생이 3명이에요. 근데 각 줄에 적어도 한 명씩 남학생을 배치해야 되죠. 그럼 여기 하나 들어갔으니까 우리 경우를 어떻게 나누면 돼요? 앞줄에 남학생이 2명, 아니면 뒷줄에 남학생이 2명. 딱 이렇게 두 가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자, 앞줄에 남학생 2명인 경우.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앞줄에 들어갈 남학생 2명을 3명 중에 골라야겠죠. 그러면 뭐예요? 3, C, 2. 그죠? 얘가 뭐예요? 앞줄에 남학생 2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예요. 그죠? 자, 근데 얘가 그러면은 남학생 2명이 앞줄에 오면 나머지 4명은 여학생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학생도 앞줄에 쓸 4명을 골라야겠네요. 그죠? 자, 근데 우리 여학생들은 어때? 고르고 일렬로 배열까지 해줘야 되니까 우리 빨간색으로 적었으니까 빨간색으로 적게요. 여학생. 그러면 7명 중에 4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까지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7P 4가 되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남학생들끼리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웃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은 잘 봐봐요. 여학생 4명을 먼저 깔아보면은 여기는 이웃할 수 있으니까 여학생 4명은. 그죠? 남학생들끼리 2명이서 이웃하지 않게 쓰려면 요 여학생들 사이사이에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요 사이사이에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요 사이사이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요 5개 칸 중에서 몇 개를 골라야 돼요? 2개를 고르면 돼요. 그죠? 근데 그 2개를 골라서 자리도 바꿀 수 있으니까 우리 여기도 OP2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앞줄은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뒷줄 남은 4명 일렬로 배열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곱하기 4 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죠? 자, 두 번째 경우 뭐예요? 앞줄에 남학생 2명 했으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던 대로 뒷줄에 남학생 2명 세워봅시다.
자, 그러면 뒷줄에 남학생 2명이니까 우리 여지없이 똑같이 뭐 들어가야 돼요? 뒷줄에 들어갈 남학생 2명을 3명 중에 뽑아야겠죠. 그러면 3C2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뒷줄에 남학생 2명 들어갔으니까 여학생 2명 어때요?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똑같이 여기 앞에서 우리 1번 경우 나눴던 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7P2로 하면 되겠죠? 7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시키면 돼요. 그죠? 자, 똑같습니다. 여기 여학생 2명이니까 요 사이사이 공간이 어떻게 되죠? 3개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남학생들끼리 자리도 바꿀 수 있으니까 3P2가 되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첫째 줄 남은 6명 그냥 일렬로 배열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6 팩토리얼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나열한 요거를 다 더하면 되겠다. 그죠? 요거 더하기 요거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 문제에서 하나 잘려둔 게 뭐냐면 A 곱하기 3팩 곱하기 7팩으로 딱 정해놨어요. 그죠? 그럼 저기 한번 우리 계산도 끼워 맞춰서 하면 좋잖아요. 그죠? 한 번씩 따져볼게요. 자, 얘부터 볼게요. 얘도 3팩 곱하기 7팩 형태로 그냥 나눠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7P4면 우리 계산 어떻게 하죠? 7P4면 7, 6, 5, 4. 그죠? 7, 6, 5, 4 이렇게 되고 그러면 뭐만 있으면 돼요? 뭐만? 3, 2만 있으면 7 팩토리얼로 써도 되겠네요. 그죠? 그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그죠? 그러면 여기 가져와서 여기 있는 분자에 있는 3P를 갖다 쓰면은 7 팩토리얼을 쓸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 2 팩토리얼이 남았어. 2 팩토리얼 분의 1이 남아있어요. 그죠? 요거를 여기다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얘를 그냥 5C2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가 5C2가 되니까 5C2가 되니까 요 5C2 곱하기 4팩토리얼에서 3팩토리얼을 뽑아내려면 여기 있는 4를 뜯어서 얘한테 주면 돼요. 그죠? 우리 5C2는 10이기 때문에 자, 얘 40 곱하기 그러면 3팩토리얼 되고 요 4를 얘한테 줘서 곱하기 40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두 번째도 한번 나눠볼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7팩토리얼을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7, 6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5가 없어, 5가. 그죠? 근데 여기 누가 있어요? 우리 6 팩토리얼이 있네요. 그죠? 그럼 여기 7, 6에서 7 하나를 얘한테 줘서 7팩을 적을게요. 자, 그 다음. 그럼 여기 뭐가 남았어요? 얘가 6만 남았어요. 6. 그죠? 그 다음에 3 팩토리얼은 어디서 만들면 돼요? 3 팩토리얼은 여기가 3 곱하기 2잖아요. 얘가 그냥 3팩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지우고 얘를 지우고 뭘 쓰면 돼요? 3 팩토리얼을 쓰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 얼마죠? 얘 남은 거? 얘 3이죠? 그러면은 6하고 3만 남았으니까 6, 3, 18에서 여기 18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A 곱하기 3팩 곱하기 7팩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두 개 정리해서 A가 얼마가 되면 되죠? A는 58이 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58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효성고 공통수학 1 기말고사 주요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지금 저랑 같이 두 문제 풀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요거 잘 복습해서 자기 걸로 만들면 그 다음 과정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렇게 기회 삼아서 좀 공부를 다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랑 그 다음에 다음 학기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기 내신 성적을 좀 냉정히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차피 뭐 슬퍼한다고 해서 성적이 돌아오진 않으니까요. 만족스러운 성적을 거뒀다면 그것을 조금 토대로 2학기 때는 더더욱 그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지 생각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좀 만족스럽지 못하는 결과다. 그러면 너무 좌절만 하고 계지 마시고 요거를 양분 삼아서 다음 학기에는 더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위례5만 고등부 수학에서는 이렇게 영상을 보시듯이 기출 분석을 통해서 학교별로 전략을 좀 수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만큼 서술형 준비도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별로 좀 개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별 맞춤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위례5만 고등부 강사 방재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